아직 이룬 게 없어도 괜찮다. 공자께서 말씀했다. 나이 40에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끝이다. 논어 양화편 중에서. 링컨 대통령도 논어를 읽었을까?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했으니 말이다. 나 역시 어느새 나이 40을 훌쩍 넘겼다. 하지만 내 얼굴에 책임지기도 힘들고 여전히 누군가의 미움도 사는 것 같다. 그렇다면 내 인생은 정녕 끝장이란 말인가? 그저 겉으로 보기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잘 살고 있다. 나이 40이 된다고 나 같은 필부가 갑자기 성인군자로 변신할 수는 없으리라. 아무나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생긴 대로 살면 된다. 공자의 제자 가운데 최고의 재능을 지녔지만 빛을 보지 못한 제자는 단연코 안회다. 그 뛰어난 재능과 덕망에도 불구하고 요절한 안회는 육아에서 지분 확보에 실패한 인물이다. 일례로 논어에서 언급되는 빈도를 살펴보자. 무식하고 용감한 제자 자로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제자백가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당당하게 일가를 이루려면 기본적으로 자신만의 학문을 닦는 기간이 필요하다. 요즘으로 치자면 최소 박사학위 논문까지는 마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게다가 사상적으로 체계를 이룬 자신만의 성과물을 현실 세계에서 펼치려면 군주들을 찾아가 발표해야 하는데 교통 상황이 열악하던 당시로서는 이 역시 상당한 시간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현실 정치에 좌절하고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이처럼 담담하게 후학을 양성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학문을 닦고 펼치고 후학을 양성하는 삼위일체의 시간은 필요 불가결한 항목이었다. 변수가 아닌 상수인 셈. 여기서 우리는 공자가 73세, 순자가 76세, 맹자가 84세, 묵자가 93세까지 살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그 시절 일가를 이룬 사상가들이 우연히 장수한 게 아니다. 오래 살았기에 일가를 이루어낸 것이다. 인생 70 고래희에서 유래한 고희는 70세를 뜻한다. 옛부터 사람이 70까지 살기는 드문 일이라는 뜻의 이 말은 보통 공자의 말씀으로 잘못 알고 있다. 고희는 공자의 표현이 아니라 시성 두보에게 저작권이 있는 표현이다. 아침이 돌아오면 날마다 전당포에 봄옷을 저당 잡혀 매일같이 강어기에 나가 만취해서 돌아오네. 술 마신다고 진 빚이야 가는 곳마다 늘 있는 것이지만 인생 70은 옛부터 드물다네. 두보 곡강이수. 중국 문학사를 통틀어 손에 꼽는 대시인이지만 두보의 삶은 불우함의 연속이었다. 전쟁의 참혹함과 뼛속까지 스며드는 가난 때문에 시인의 마음은 언제나 황폐했다. 옷가지를 전당포에 맡기고 술을 먹곤 했다. 위는 주막마다 지천에 깔린 술빛과 70세까지 장수한 사람을 비교한 시 구절이다. 안록산 사사명의 난으로 나라는 피폐해지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진 상황에서 두보는 괴로워했고 그 아픔을 시로 승화시켰다. 어린 자식이 아사한 상황을 본 두보는 부잣집에서는 술과 고기 냄새가 나지만 길에는 얼어 죽은 해굴이 뒹굴고 있다고 개탄한다. 빈부의 차가 너무나도 큰 세상에 대한 분노를 치열하고 예리한 시어로 토로했다. 따라서 위 시에서 인생 70이 드물다는 건 단순히 장수가 힘들다는 것 이상으로 봐야 한다. 백성들이 제대로 살기 힘든 세상에 대한 개탄, 비분관계의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현상을 벼려낸 두보와는 달리 공자는 70이란 나이를 형이상학적으로 정의한다. 공자께서 말씀했다. 나는 나이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 30세에 자립했다. 40세에 현혹되지 않았다. 50세에 하늘의 명을 알았다. 60세가 되니 기가 순해졌다. 70세에 이르니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논어 위정편 중에서. 우리가 나이를 지칭하는 말로 흔히 접해본 지학, 이립, 불혹, 지천명, 이순, 종심의 출처가 바로 논어 위정편이다. 나는 부록이 한참 넘었는데 왜 이리 유혹에 흔들리지? 라고 자학해본 독자가 계시다면 부디 안심하시라 곡진한 충언을 드리는 바이다.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다. 논어의 성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잘난 체의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적인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휴머니즘 영역이다. 논어 위정편의 위 구절은 명백하게 잘난 체 영역이다.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들 혹은 실행하기 힘든 일들을 본인이 자기 입으로 그 어려운 걸 해냈지 말입니다. 라고 잘난 척하는 모양새다. 나이 15, 노느라 바쁜 그 혈기왕성한 나이에 학문의 뜻을 뒀다는 것. 이제 막 사회에서 걸음마를 떼는 나이 30에 학문적 성취를 이루고 일가를 이루어냈다는 점. 어느 정도 사회적 기반이 잡히고 여전히 피 끓는 나이 40에는 온갖 유혹이 다가오는데도 공자는 그 나이에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았노라고 울부짖는 것이다. 나이 50이 되어도 천명을 알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천명은 고사하고 마누라님의 명에 복종해야 하는 시기다. 나이 한갑쯤 되면 어떤가? 사람 안 바뀌어. 절대 안 바뀌지. 라는 말을 중얼거리며 남의 충고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원래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유전자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변하겠는가. 거기다가 자축 인묘와 갑을병정이 다시 만나는 동안 확증 편향으로 다져진 편견과 선입견은 또 얼마나 많으랴. 그런 나이 60에 남의 말이 순하게 술술 들어온다니 이거야말로 잘난 척 끝판왕의 풍모다. 법무부의 지도 편달을 받고 있는 7순이 넘은 수용자들에게 종심소욕 불유구를 들이민다면 그야말로 거대한 잘난 척이다. 논어 잘난 척 영역을 맛보다가 괜스레 기죽어 나는 왜 이럴까 자책하지 마시라 독자들이여. 논어 위정편을 요즘 시류에 맞게 개정 독해하시길 바란다. 15에는 원래 공부가 안 됩니다. 놀고 싶은 게 당연하죠. 그러니 자식들에게 뭐라 하지 좀 마시라. 나이 30에는 요즘 같은 세상에 자립하기 힘듭니다. 취직도 힘들고 결혼도 힘드니 제발 좀 내버려 두시라. 나이 40에는 유혹이 빗발칩니다. 그러니 좀 흔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50 나이에는 천명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시간입니다. 60까지 당신은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제멋대로 살아요. 그러니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사세요. 나이 70이 되어서도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그랬다가는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숙식에 몸을 위탁해야 하거든요.